일본 측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면 충돌에 침몰시키고 물에 빠진 일본인을 구조하라. 일본 측이 계속 도발하면 발포하라. 독도는 명백한 우리나라 땅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일본은 매년 독도 기념행사를 하는가 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올해 초에는 일본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처음으로 못 박았고, 시네마현 소속의 작은 섬마을에서는 오는 11월에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적 증거물들이 있음에도 우기고 드는 일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는데요. 과거엔 독도 해역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집중되면서 군사 충돌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발포 명령까지 떨어져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과 일본이 군사 충돌 위기를 겪은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독도 해역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이 독도 주변 지도 제작을 위해 측량 활동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일본의 아베는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독도 측량 활동을 지시했고, 독도 주변 측량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유사시를 대비해 독도 인근에 해상자위대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측량 기간 동안 독도와 가까운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훈련에는 무려 구축함 등 함선 20척과 해상자위대 병력 4,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의 훈련은 사실상 한국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만큼 적대적이고 노골적이었죠.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 인근 이이지 경계선에 5,000톤급 삼봉호를 포함한 500톤급 이상 경비정 18척을 파견하여 검문 검색을 강화하였고, 김포공항에 있던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를 강릉 비행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광역 위성통신망을 이용해 일본 측량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해와 속초, 포항 해양경찰서의 모든 직원들의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24시간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였고, 일본 측이 이이지 경계선을 침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선박을 납포하는 훈련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철저한 방어에 일본의 해양 측량선은 결국 조사를 포기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이번에는 한국이 독도 부근 해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본격적인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3개월 전 한국이 자신들의 측량 활동을 못하게 막았듯이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독도 영해에서 해류 조사를 할 경우 순시선을 파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이 측량 활동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주권 권리를 재확인하겠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포함한 독도 전역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긴장감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의 순시선이 오더라도 퇴거 방송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밀어내거나 납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결국 한국에서는 순시선이 와서 경고 방송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해류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독도 해역의 경비함 2척과 25,000톤급 수로 측량 관측선인 해양 2000호를 파견했습니다. 파견된 해양 2000호는 길이 89m, 폭 14m 크기로 23명이 탈 수 있으며 한 번 주유로 약 2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어 50일간 연속 항해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한국의 관측선이 독도 인근 해류 조사를 실시하자 일본은 말했던 대로 순시선을 보내 한국 측의 조사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측선과 경비정은 일본의 중지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조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양국 선박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맴돌게 됩니다. 한국의 관측선과 경비정 그리고 일본의 순시선이 대치하는 긴장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대치가 계속되자 당시 한국 대통령은 위협 사격 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명령을 입수한 일본 정부는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의 해류조사 저지를 포기하고 순시선을 자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회고에 따르면 위협 사격 명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은밀하게 내려왔다며 한국 측의 해양 조사를 저지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자신이 조사 저지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강경 대응에 일본이 꼬리를 말고 도망친 격인데요. 해당 사건은 2006년에 벌어진 것으로 아베 총리가 2010년에 열린 도쿄 타쿠쇼쿠 대학의 심포지엄에서 이 사실을 최초로 공개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돌을 우려한 일본의 순시선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한 시위 안 맞고 방치했으니까 이제 한국도 일본이 느낄 기분 따위 배려해주지 않기 시작하는 걸까? 우리가 약한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국은 전쟁까지 각오한 걸까? 한국 정도는 일본 제국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현재 우리는 독도의 침략을 받고 있으니까 국가로서 충분히 방위의 대의 명분이 있다. 나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일본인입니다만 여기 미국에서는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아무리 영유권을 주장해도 땅에 발을 디딜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나라 망신이 아닐까? 한국은 발포 명령까지 했다는데 우리는 겁먹고 도망친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을 배려해 주는 것일까? 저 작은 섬이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바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뭐 여기까지 세뇌한 한국 정부가 굉장하군. 그리고 세뇌된 한국인은 수준이 낮다. 한국에서 만든 역사책 말고 세계 역사책 읽어보면 진실을 알 텐데 한국의 지식인들은 나라를 위해 양심을 팔고 있는 건가?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조선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참고로 여기 지도는 모두 일본으로 표기되어 있어. 조선놈은 일본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념해라. 패전국이 영토 주장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만 포기하자. 독도 때문에 우리 일본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저런 작은 무인도는 낭비지. 일본 국토 분류 회의를 열고 영유권 따위 그냥 포기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쯤 되면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끝냅시다. 한국의 감정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서 배려하고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놔둬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저번 주에 여행할 때 만난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헬로 다음에 한 말이 독도가 자기 거라는 말이었어. 아이는 내가 이해할 때까지 몇 차례나 말했어. 방금 만난 아이한테서 들을 거라고 기대되는 문장이 아니었고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 나는 이게 그들의 부모가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지 궁금해. 내 말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하는데 모든 한국인들의 사고에 이것을 주입하는 것은 큰 문제야. 그저 그들은 애들일 뿐이야. 한국은 정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 같아. 저러다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거지. 한국이 도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한국의 국력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싶어서 놀랐다. 미국이 무조건 한국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북쪽의 민족을 믿고 있는 걸까? 다케시마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벌어질 경우 일본의 경찰이나 소방은 움직여줘. 다케시마를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현 중심으로 다케시마에 있는 한국인을 내쫓는 운동을 해주었으면 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 부르면 좋고 조선인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까 내쫓을 수 없는 것일까?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